안녕하세요. 네, 해커 시뮬레 윤필리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8주 동안 문제 풀이반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제 문제 풀이반을 진행할 건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8주 동안에 한 전체적으로 한 250문제 정도 여러분들에게 전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 이렇게 문제가 나갈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반 물리 중에서도 역학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제공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35에서 한 40문제 그 사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드려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오시면은 실전에서 하는 것처럼 17문제 실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17문제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전처럼 이렇게 그런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시면 마치 실전에서 하는 것처럼 문제를 푸시고 제출을 해주시면은 제가 또 답안을 첨삭을 드릴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게 되면은 17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가 있는 그 주에 한 일주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뭐 이메일로 이렇게 이메일이 있는데요. 이메일로 이렇게 답안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첨삭을 드려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드려지는 문제가 뭐 35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17문제는 이제 실전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문제 푸는 거죠. 나머지 뭐 20여 문제는 이렇게 추가 문제로 이렇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다음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작년에 제가 제 강의에 다뤘던 문제풀이 또는 이제 모의고사 때 다뤘던 문제에서 제가 선별해서 드리는 문제들이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8주 동안 총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역학 관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제 해설 강의는 이제 17문제에 대해서만 해설 강의 되고, 나머지 뭐 20여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보시고 각자 풀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또 프로젝트 또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2점짜리 문제였고요. 네, 이렇게 이제 빗면에서 물체가 굴러가는 그러한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H, 빗면 위에서 처음에 바닥에서부터 거리가 10m이다 라고 했습니다. 초기 속력은 이제 모르고요. V0이고요. 자, 여기에 도달했을 때,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이제 주어졌는데, 그렇죠? 각도는 세타이고요. 자, 질문을 보니까 초기 속력과 세타를 구하시오라는 것이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속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속력을 이제 속력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거의 대부분 에너지 보존을 풀면 돼요. 왜냐면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속도 x방 y방 속도를 이용해서 하려면 뭐 두 방향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 보존 쓰면은 바로 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 보존식을 쓰게 되면은, 자,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요, 자, 2분의 1의 mv0 플러스, 자, 주의사항은 이제 여기는 빗면의 길이니까 높이는 이제 사인 30도 곱해줘야 되죠. 따라서 m g h 사인 30도, 즉 2분의 1에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중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요 식을 이제 가지고서 풀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v0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해 주신 v0는 v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gh,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은, 자, 나중 속도가 제곱하면 200이죠. 200, h가 10이었죠. 그래서 10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이거 초기 속력은 10m/s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타를 구하려면은 이제 빗면 위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자, X방향이 여전히 V0입니다. Y방향은 자, 빗면 위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가 이쪽으로는 이제 빗면의 방향이니까 G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5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 빗면 위에서의 요 방향, 빗면 위에서의 방향에 y 프라임, 네. 그래서 아래쪽 x 프라임이라 해볼까요? x 프라임, 네. x 프라임 방향으로의 빗면 위에서 방향입니다. 나중 속도는 걸린 시간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 이쪽 방향으로 지금 h만큼 가야 되는 거니까 h는 2분의 1에 자, g 사인 세타 t 제곱입니다. 따라서 t는 루트 2h g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2 곱하기 10 그 다음에 5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2초가 되겠고요. 그럼 따라서 빗면 아래쪽으로 프라임 방향의 속도 성분은 g 사인 세타 v는 at니까요. 곱하기 시간이니까 10m/s입니다. 2 곱하기 5니까요. 자, 따라서 y축 방향으로 10이고 빗면 아래 방향 10이니까 세타는 45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물체 운동에 관한 물체라고 볼 수 있는 약간의 변형시킨 문제이죠. 대부분의 포물체 운동 문제는 걸린 시간으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문제 보면은 자, 대포가 이제 빗면을 떨어지는 물체를 맞추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45도 각도에서 A 지점에서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등가속 운동하는 것이고 직선을 아래로 등가속 운동이고, 그다음 대포는 포물체 운동이죠. 그래서 이 대포가 포탄이 이제 좀 피해서 공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기 속도 V0 모르고요. 그 다음에 초기 높이 알고 있고 초기 각도 세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 값을 알고 있어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건 포탄의 속력, 초기 속력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의 높이, 전피의 위치이죠. y 위치가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자, 역시 항상 이런 어떤 포물선 문제는 걸린 시간 t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t라는 시간이 지나서 포탄이 맞췄기 때문에, 맞췄다는 얘기는 이 포탄의 위치와 이 공의 위치가 이제 일치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방 위치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지금 가속도가 이쪽으로 지금 자, g 사인 세타이죠. g 사인 세타로 이렇게 가속도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루트 2분의 g인데요. 그렇죠. 자, 그럼 시간이 t가 흐르게 되면 먼저 자, 공의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의 위치는 일단은 얘가 이동거리를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까지 이동거리 s라고 보면 s는 당연히 2분의 1에 g 사인 세타 루트 2분의 g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x 성분은 그것에 이제 사인 45도니까 따라서 공은 이제 2분의 1의 루트 2
여기다가 루트 2분의 1 한번 더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물체의 점 P에서 위치이고, 시간 T가 흘렀을 때. 자, 포탄은, 네,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S방 등속 운동이니까 V0, 코사인 세타. 그냥 코사인 세타로 쓸게요.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식이죠. 두 번째, Y축에 대해서도 위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초기 위치가 지금 20이었으니까 20에서 S 코사인 45도를 빼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물체의 위치는 20에서 이거에다가 혹시 루트 2분의 1 해줘서 빼주면 그것이 물체의 Y 위치인데, 자, 포탄의 Y 위치는 초기 속력이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의 GT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식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가 뭐냐면 지금 V0 모르죠. 모르고 시간도 모릅니다. 식이 두 개잖아요.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뭐부터 없애는 게 좋냐면 V0T가 공통이니까 이거부터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 V0T라는 것이 코사인분의 이 전체 통째이죠. 그럼 여기다 그걸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자, 그럼 탄젠트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 G T제곱에 탄젠 세타. 근데 탄젠 세타가 3이래요. 그래서 3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루트 2가 빠졌네요. 요거에 곱하기 탄젠트 세타인데 탄젠트가 3이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T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수하지 않게 잘 정리해 주시면 이거는 4분의 3G 이런 식으로 4분의 얘도 이제 4분의 3 4분의 1 4분의 3G니까 G는 얘는 4분의 G죠. 네, 4분의 G. 자,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양변을 T에 대해서 해주시면은, 그러면 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20은 5t제곱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t가 2가 되겠습니다. 2초. 자, 걸린 시간 구했으면 다 끝난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시간은 2초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포탄의 속력은 자,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우리가 포탄의 속력 한번 계산해 보면은,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V0는 자, T는 알려주시고 코사인 세타분의 1에 4분의 G T입니다. 자, 탄젠 세타가 3이라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정확히 그려주셔가지고 1대 3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루트 10이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이니까 루트 10 4분의 5 곱하기 2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 초기 속력은 네, 여기가 잠시만요. 코사인 세타는 여기가 4분의 G 4분의 5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4분의
이거 10이죠. 이거 10입니다. 그래서 5 루트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마지막으로 P의 높이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I는 뭐 어디다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20 빼기 여기는 4분의 10 곱하기 T의 제곱 4이죠. 따라서 10m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시간만 구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봅니다. 자, 영수가요. 마찰이 없이 쭉 트랙을 내려와서 자, 트랙의 끝점에서 세타 각도로 날아가서 이제 물통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고요. 자, D 수평거리 주어졌고 높이 다 주어졌습니다. 4m, 2m. 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슬라이드 끝에서 영수의 속력을 구하시오.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물통에 정확하게 꼬리했는데 그렇다면 물통의 높이가 얼마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트랙의 모양이 우리 알기 없지만 자, 마찰이 없으니까 트랙 끝에서의 속력, 속력으로 왔다는 얘기는 이건 거의 이제 무조건 역하전 에너지 보존이죠. 자, 따라서 이 높이 거진 보존식을 쓰면 mg h는 mg small h 플러스 2분의 1의 mv 제곱. 따라서 v는 루트 2g h 빼기 small h.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예 루트 2GH는 V는 루트 2GH.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외우는 게 좋아요. H만큼 떨어졌을 때의 속력이죠. 자, 따라서 2 곱하기 10 곱하기 거리 차이가 2니까 그래서 2루트 1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루트 10이라는 속력으로 세타 각도로 세타도 주어졌어요. 30도. 자, 초기 조건 다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얘가 달라지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수평거리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시간이 바로 나옵니다. 왜냐면 X방향으로는 등속이니까. 그렇다면 Y방향, 그쵸? 시간 구할 수 있고, 그렇다면 높이 바로 알 수 있죠. 시간부터 구해볼까요? 자, 걸린 시간 T는 수평방향에 대해서는 수평거리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수평 방향은 등속이고요. 따라서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 되죠. 자, 속력은 V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30도 이렇게 분의 T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2 루트 10 코사인 3.2 2분의 루트 3 D 거리는 D는 3 루트 3 이렇게 나왔습니다. 루트 3 없애주시고 2 날라가고 다 걸린 시간은 루트 10분의 3이에요. 이렇게. 그럼 따라서 높이 L은 Y축 방향의 위치이죠. 초기 위치는 2였습니다. 따라서 등가스 동식에서 2 그다음에 플러스 V0 사인 30도 V 곱하기 시간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V는 2루트 10 2분의 1 시간은 루트 10분의 3초
마이너스 2분의 1에 곱하기 10이고 제곱이니까 10분의 9입니다. 이렇게 계산 쭉 해주시면은 이제 5 빼기 2분의 9라서 2분의 1, 0.5m라는 것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과 그리고 포물체 운동에 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문제. 그림과 같이 자동차가 20m/s의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기둥에 300m 굉장히 높은 위치에 지금 스피커 S1, S2가 있는데 자, 진동수 640Hz짜리에 위상이 같은 위상이 똑같은 그런 음파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t = 0에서 400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 4, 5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500 있죠.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자동차가 관측하는 스피커 S1, S2로 방출되는 음파의 진동수를 구하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가 기둥에 도착하기까지 극소 음파를 관측하는 횟수를 구하시오. 두 가지 물어봤는데요. 자, 자동차가 관측하는 진동수, 이건 이제 바로 도플러 효과를 떠올려야 되죠. 즉 관측자가 움직일 때의 도플러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자, 도플러 효과 공식을 떠올리시면, 자, 음원을 향해서 이제 관측 속도가 얼마인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F1부터 볼까요? F1에 대해서는 F1은 얘는 바로 이제 음원을 향해서 20m/s로 가니까, 그러면 이제 공식은 V 제로 처음에 이제 소리 속력이 VS라고 했습니다. 소리 속력, 음원은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움직이니까 가까이 가니까요. 따라서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V 얘 속력이 지금 20이죠. 바로 숫자도 써볼까요? 320분의 320 플러스 20입니다. 반면에 S2에 대해서는 자, 속도 성분이 S2를 향하는 성분 요걸 계산해야 되죠. 이 성분. 그럼 이제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V2라 해볼까요? 즉 S2를 향하는 속도 성분을 V2라 해보면, 자, V2는 얼마냐? 자동차 원래 속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 20 곱하기 코사인 세타면 이제 요거에서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그래서 5분의 4. 그러면은 16이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F2는 320분의 320 플러스 16. 도플러 효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640이래요. 640. 그럼 이제 2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네. 그렇죠? 그래서 640 340 곱하기 2니까 680이고요. 얘는 2구 336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660 636이니까 70이죠. 672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 차이는요? 차이는 8Hz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면, 자, 두 번째 질문에 이제 극소를 관측하는 횟수를 물어봤는데, 자, 두 파동이 극소다라는 얘기는 어떤 지점에서 어, 이제 상쇄 간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파동의 간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음원에서 나온 파동이 그렇죠. 수평 지점들에 대해서 경로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경로차에 의한 이제 간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쇄 조건 생각해 볼까요? 자, 경로차에 대해 생각해 보면 경로차가 델타 R 네. 경로차가 n 플러스 자, n 플러스 2분의 1 람다 그쵸? 즉 파장의 반정수 만큼 차이 날 때 그때 이제 상쇄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이 조건을 써볼 텐데 그러면 이 경로차가 자동차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까지 이제 경로차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보면 처음에 델타 R은요. 델타 R은 초기 시점에서는 100이었습니다. 100. 그렇죠? 네, 100만큼 차이 나서 400, 500이니까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오면은 얘는 경로차가 없으니까 경로차 자체는 이제 300이죠. 100에서 300까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동안에 이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자, 람다는 F 람다가 120, 320이니까 람다는 F 자, M 플러스 2분의 1에 얘가 F가 320 F가 640 그리고 속력이 320이니까요. 그래서 람다는 640분의 320이라 0.5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 R을 한번 생각해 보면 델타 R은 100에서 300까지니까 그대로 식을 만들어 보면 100에서 M 플러스 2분의 1에 2분의 1이죠. 네, 이것이 300입니다. 그러면은 그 M은요. M은 200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600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199에서 200에서요. 200에서 599까지죠. 그러니까 400개입니다. 400개. 그래서 400번에 M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에서 599까지니까 총 400번 극소를 이제 발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2점짜리지만 계산량이 꽤 되죠. 이게 도플러과 함께 간섭까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수평 방향으로 균일한 전기장이 가해지고 전하를 띠인 입자 질량이 m이고요. 경사각은 45도이고 마찰도 있습니다. 자, 물체는 속력 V0로 비탈면 위로 자, 등속 운동한다. 가끔씩 이제 문제에서 등속 운동한다. 뭐 어떤 비탈면 이런 데서 이건 보면 그 역학 뭐 힘과 운동하는 문제인데 자, 등속 운동한다. 자, 그 얘기는 항상 힘의 평형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주 나오죠. 그쵸? 기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저걸 이제 놓치면 안 되고, 이거 P의 평형이다라는 조건을 적용해야 되고. 자, 이때, 운동마찰 계수를 구하라. 첫 번째입니다. H 지점에 도달했을 때 전기장을 제거했다. 그러면 이제 평형이 깨지죠. 그때부터는 이제 힘의 균형이 깨지니까 알짜 힘이 존재하고 등 가속도 운동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력이 더 세질 테니까 아무래도 어디까지 가서 멈추겠죠. 도달한 최고 높이까지의 높이 차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먼저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운동마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자유물체도 그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력을 이게 비탈면에 대해서 나눠보면은 이쪽으로 이제 mg mg 코사인 세타이죠. 네, 45도니까 루트 바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빗면 아래로 역시 사인 mg 사인 세타인데 네, 루트 2분의 mg 이렇게 되겠죠. 중력을 이렇게 나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력도 받아요. 그렇죠? 전기력 받는데 역시 수평방향으로 봤는데 역시 이것도 빗면에 평행한 것 수직한 걸로 나누면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빗면 아래쪽으로 명백하죠. QE 역시 빗면 아래쪽으로는 네 아래 네 여기가 세타이죠. 여기가 세타니까 이쪽이고 네 그렇죠. 여기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예. 사인 세타군요. 예, 사인 세타니까 역시 뭐 사인 세타든 코사인 세타든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빗면 위쪽으로 역시 코사인 성분 이렇게 적용할 것입니다. 수직항력이 있죠. 마찰력도 있을 것입니다. 자, 빗면 위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찰력 반대 요 방향이겠죠. 네, 마찰력 이렇게. 그래서 빗면에 수직한 거, 빗면에 평행한 거 모두 다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되죠. 따라서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더 이상 없죠. 자 힘의 평형을 쓰겠습니다. N은 루트 2분의 mg 루트 2분의 QE 그쵸? 네. 그 다음에 빗면의 평행한 방향에 대해서는 자 2분의 루트 2분의 QE는 마이너스 그쵸? 즉 2분 반대 방향의 루트 2분의 mg 플러스 f인데 이 f는 뮤 kn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따라서 뮤 k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제 자, 마찰 계수를 구할 수 있겠는데요. 정리해 볼까요? 따라서 뮤 k 집어넣으시면은 뮤 k 바로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은 루트 2분의 mg에 대해서는 1 플러스 뮤 k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뮤 k에 루트 2분의 QE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넘겨주시고 루트 2분의 mg 넘겨주시고 루트 다 날려주시고 따라 정리해주시면 뮤 k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QE 플러스 mg 분의 QE 마이너스 mg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H점에 도달했을 때 여기입니다. 자, QE를 제거하면 얘를 제거하면은 그러면 나머지 얘네들만 남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빗면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힘의 평형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상황에서는 전개장이 제거가 된 상황에서는 n이 루트 2분의 mg예요. 근데 얘네 둘이 알짜힘이 존재하죠. 그러면 왼쪽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을 텐데 편의상 양의 방향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MA는 저 두 힘의 합이죠. 루트 2분의 mg도 있고 F. 근데 이 F는 주의사항은 마찰률도 달라지죠. 수직항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시 보면 뮤K의 n이죠. n은 요거니까 정리해보면 루트 2분의 mg 에다가 n이 이거니까요. 1 플러스 뮤k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뮤k는 이미 계산했거든요. 계산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 1 더해 주시면은 q2 플러스 mg 분의 2q2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m 날려주시고 따라서 a는 n이 이제 이렇게 계산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얼마만큼 높이 올라가느냐. 여기까지 올라가서 멈추겠죠. 왜냐면 초기 속도 v가 있었으니까. 얘가 올라가서 이제 v가 0이 됩니다. 그 높이 차이를 물어봤어요. 델타 h. 그렇죠? 그럼 우리 가속도 구했으니까 등가속도를 통해서 먼저 델타 s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d 이렇게 D로 가볼까요? D. 자, 그럼 등가속도 공식에 의해서 제로 빼기 v 제곱은 2배의 가속도 가속도 이제 왼쪽 아래니까 a 마이너스 2a d 이렇게 되죠. 이렇게. d는 2a분의 v 제곱입니다. 그럼 델타 h는 45도니까 루트 2를 한 번 더 나눠주면 되죠. 루트 2분의 d 이렇게 되니까 2 루트 2a분의 v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한 a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은 4 q 2 g분의 q2 플러스 mg v죠. 이런 식으로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과 운동에서 힘의 평형과 그리고 뉴턴의 기본적 운동 법칙을 빗면 위에서 적용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A 6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좀 알려진 문제이긴 해요. 뭐 기출은 당연히 안 됐고요. 어떤 문제냐면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자, 일정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일정한 힘이 수평 방향으로 이제 가해지고요. 그리고 연직 방향과 세타이다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연직 방향으로 정지해 있었는데 힘이 이렇게 일정한 힘이 가해지니까 쭉 올라가겠죠. 최고 높이에 도달해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어딘가에 최고 높이까지 가서 속도가 0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요. 그렇죠. 자, 세타 m을 한번 구해보자. 첫 번째입니다. 풀이가전계 구하라 라는 것이고 그때까지 힘 F가 물체 해준 2를 구하라. 그리고 이번에 평형 이룰 때의 세타 값을 구해봐라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자,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이거 에너지 보존식으로 쌓여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뭐 운동만 푸는 건 거의 이제 불가능한 것 같고
일정한 힘이 가해주니까 얘가 그쵸 나중 위치까지 일을 해줄 거라면 근데 다행히도 힘의 방향이 일정하니까 얘가 해준 일이랑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평방으로 계속 힘을 가하기 때문에 수평방으로 변이가 얼마인지 계산하면 되거든요. 명확하게 수평방의 변이는 자 y축방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y축방의 위치에 상관없이 결국 힘은 수평방만 작용하니까 수평방으로 변이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주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죠. L 코사인 세타임입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해준 1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받은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했겠죠. 자, 그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받은 일과 똑같다. 예, 이 식을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최고점에서는 역시 멈추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는 0입니다. 자, 포텐셜의 변화는요. 자, 결국 여기죠, 요 차이. 이건 이제 자, mg L 1 마이너스 우리가 늘 하듯이 1 마이너스 이번에는 아이고 이게 코사인 사인이죠. 네. 자, 여기가 L 코사인 세타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L에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뺀 거죠. 자, 해준 일의양은요. F가 해준 일의양은 수평방향 거리가 L 사인 세타 M이니까 그래서 F L 사인 세타 M입니다. 자, 그래서 식은 굉장히 간단하죠. 이 식을 풀면 우리는 세타 M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수학적인 건데 얘를 좀 날려주고 자, 여기서 세타를 구하는 거는 이건 이제 250씩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250은 워낙에 자주 등장하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250 쓰면은 이거는 2배의 사인 제곱의 2분의 4타임. 그렇죠. 자,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인은 2배 사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날아가고 그리고 사인 2분의 세타임도 날아갑니다. 자, 따라서 코사인도 넘겨주면 탄젠트가 되죠. 따라서 탄젠트 2분의 세타임은 mg로 넘겨주면 mg분의 f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연변에 탄젠트 역함수를 취해주면 2배의 탄젠트 역함수의 mg분의 f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준 1을 구하라. 자, 요걸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은 이것도 좀 FL의 사인 세타 m이고요. 물론 이거를 이제 막 세타 m 그대로 집어서 뭐 사인 2배 탄젠트 역함수의 mg분의 f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지만 별로 예쁘지가 않죠. 조금 예쁘게 해주는 것이 좋은 이제 인상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이거잖아요. FL의 2배의 사인 2분의 세타임 코사인 2분의 세타임입니다. 그럼 탄젠트 값을 알 때 탄젠트 2분의 세타임이 mg분의 f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 때 그럼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어떻게 하느냐? 항상 여러분 이때는 삼각형을 그리면 돼요. 삼각형을 그리셔서 자, 사인이 mg분의 f다라고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밑면이 mg고 높이가 f인 그러한 삼각형의 탄젠트 값이에요. 그러면 빗면의 값은 f제곱 m제곱 g제곱 루트가 되겠죠. 2분의 그러면은 따라서 코사인은 이거분의 이거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2배 fl에
자, 사인 2분의 세타임은 비면분의 f. 그 다음에 코사인은 비면분의 높이잖아요. 아니, 민면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루트 이게 두 개 들어오니까 f제곱 플러스 n제곱 g제곱. 그 다음에 mg가 하나 있고 f가 하나 들어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준 일의항은 정리해보면 f제곱 더하기 m제곱 g제곱분의 2배의 mg f제곱 l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잠시만요. mgf fl 네, 제곱 맞습니다. 제곱이 있고요. f제곱 네, 네 이게 맞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거 완전히 다른 이제 지문입니다. 물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아직까지 평형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면은 아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다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오다가 순간적 멈출 뿐이지 시간이 흐르면 다시 내려옵니다. 힘이 여전히 F 가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쭉 내려오다가 다시 힘에 의해서 올라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좀 아셔야지 되겠고요. 그럼 평형 위치는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어딘가에 지금 한 이쯤에 즉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점이 존재합니다. 전 그 평의 위치에서는 힘의 평형 조건을 쓰면 되죠. 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F가 있고 또 아래로 mg고 장력 t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네, 장력 t가 이렇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힘이 이제 평형을 이룬다라는 네,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세타 여기 세타이죠. 여기 세타니까. 그럼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힘의 평형 조건을 쓰면은 t 코사인 세타가 mg t 사인 세타가 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t는 모르니까 나눠주면은 탄젠트 세타가 m g분의 f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타는 탄젠트 역함수 mg분의 f 이렇게 됩니다. 아까 보시면 아까 세타 하면 정확히 절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딱 정지 상태에 두면은 계속 정지 평형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죠. 그보다 높은 데서 올라가게 되면은 중력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F보다. 네, 그래서 진동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평형 지점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하게 되는 그러한 운동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이렇게 V라는 속도로 트랙 위에서 왼쪽으로 초기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랙 끝점까지 높이는 h다라는 거고요. 자, 마찰은 다 무시합니다. 자, 물체가 이렇게 오다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자, 트랙을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이 물체가 트랙한테 왼쪽으로 힘을 가해 서로 간에 힘을 가할 것입니다. 그럼 트랙은 왼쪽 방에 힘을 받고 물론 물체도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래가지고 트랙도 이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체는 트랙 위에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자, 꼭대기까지 올라왔을 때 자, 지금 트랙은
자, 왼쪽 방향으로 어떤 특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속도를 한번 뭐라고 한번 써볼 거냐면 자, Vx로 해볼까요? 물론 그 사이 물체가 트랙의 곡선 부분에 들어서면서부터 꼭대기까지 끝점까지 오기까지 그 중간 과정에서 다 속도가 있는데 변하겠죠, 계속도가. 그래서 트랙 끝점에서의 속도를 Vx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도 똑같이 Vx겠죠. 같이 움직이니까. 뿐만 아니라 물체는 Y방향 속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 시스템은 두 개의 어떤 물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립계입니다. 자, 정확히 하면 X방향에 대해서 완전 고립계예요. X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이제 힘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Y축 방향 물론 이제 수직 간격이 있지만 전 시스템에 대해서 하지만 X방향으로는 전혀 힘이 존재하지 않아요. 외부에도 전혀 어떤 힘도 주지 않습니다. 자, 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반드시 운동량이 보존돼야 돼요. 따라서 이건 이제 운동량 보존하는 문제입니다. 자, X방향에 대해서 운동량을 보존해요. 그러면 처음에 트랙은 가만히 있었고 이 물체만 X방향으로 왼쪽으로 V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왼쪽 방향에 대해서 그렇다면 MV는 자, 나중 상황이 요 지점입니다. 그러면 물체와 트랙이 모두 다 똑같은 Vx로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M 플러스 M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식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꼭대기에서의 왼쪽 방향 속도 바로 알 수 있죠.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의 수평방향 속력 첫 번째고요. 자, 트랙 끝지점으로부터 이제 얘가 트랙을 벗어나는 속도가 VY거든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냐? 어디까지 올라가겠죠, 이렇게 최고 높이 올라가서 떨어질 것인데, 그래서 그 높이를 트랙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높이 h를 한번 구해봐라. 그럼 VY만 알면 되죠. 등가스 운동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VY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바로 에너지 보존입니다. 왜냐면 지금 마찰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전 과정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는 에너지 보존. 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물체가 트랙 끝을 봤을 때 Y방향 속력 VY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계산해보면 자, 처음에 얘는 가만히 있었고 얘만 움직였죠. 2분의 1의 mv제곱. 자, 초기 역학적 에너지는 자, 이 상태에서는 마지막 상황에서는 일단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트랙이나 저 물체나 X방향에 대해서는 운동 에너지 있어요. m 플러스 m vx제곱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체는 Y방향 운동 에너지도 있죠. 뿐만 아니라 H만큼 올라갔으니까 mgh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Vx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거니까 이거 제곱해주면 2배의 m 플러스 m m제곱 v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이제 vy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쭉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은 자, 이거는 자, 얘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정리해 주면 vy는 루트 m 플러스 m 분의 m 대문자 m 그 다음에 v제곱 마이너스 2gh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 높이 구하는 건데요. 그러면 최고 높이 h는 VY 알았으니까, 예. 자, 등가속도 공식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의 속도 VY 제곱, 나중 속도 0이고, 2, 그다음 마이너스 G, H, 이 오식을 이용하면 되죠. H는 2G분의 VY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주시면은, 네, 2G, M 플러스 M, 대문자 M, V 제곱, 마이너스 H, 이렇게, 우리는 끝점으로부터 최고 높이까지 거리 대문자 h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A8번 이거는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자, 볼까요? 자, 질량 M 대문자 M인 물체가 용차수가 K인 그 용철에 연결되어서 처음에는 이제 정지 상태에 있었어요. 평행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둘 다 가만히 있었는데, 자, 일정한 힘 F가 왼쪽 스몰 m에 가해지면, 그럼 당연히 얘가 힘을 받으니까 이동하면서 변이가 발생할 거고, 그럼 용철 연결해서 용철의 힘에 의해서 대문자 M도 밀려나겠죠. 걔는 X2만큼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물어본 건 뭐냐면, 각 물체의 변 주어졌고, 질량 중심의 속도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쭉 압축이 되겠죠. 힘을 가하게 되면. 그러면서 최대 압축됐다가 다시 풀려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최대 압축 됐을 때의, 그때 압축 길이가 얼마냐? 최대 압축 길이를 이제 물어봤는데, 어떤 힌트를 줬냐면, 최대 압축되었을 때 각 물체의 속도는 질량 중심의 속도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렇게 힌트를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요 내용을 적용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서 압축끼리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어떤 다입자계에서 자, 외력이 가해집니다. 자,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자, 질량 중심의 속도 물어봤어요. 그럼 질량 중심의 질량 중심에 대한 F는 MA를 생각하셔야 돼요. 즉, 질량 중심에 대한 F는 운동 방식은 오로지 외력만 들어옵니다. M 전체 질량 ACM이죠. 이렇게. 그럼 이 식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식을 적용해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즉, 질량 중심에 대해서는 그것의 운동은 오로지 외력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부적인 뭐 용철 힘 이런 건 들어오지 않아요. 오로지 바깥에서 가해주는 F라는 그 힘에 의해서만 MA가 저렇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따라서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이걸 적용해보면 외력은 F밖에 없죠. 대문자 F. 전체 질량은 M 더하기 M입니다. AC. 요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ACM 간단하게 질량 중심의 가속도는 이와 같은 심플한 형식의 어떤 상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어본 거는 이제 VCM이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VCM을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인데, 뭔가 변이가 주어지고 이제 VCM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량 중심에 대한 이제 등가속도 공식을 이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질량 중심에 대해서는 이제 등가속도 3번 공식을 한번 써볼 텐데요. 자, 그러면 나중 질량 중심의 속도 제곱, 처음에 0이었어요. 는 2배 ACM. 일단 변이입니다.
변이는 델타 x 한번 써볼까요? xc. 이렇게요. 자, 근데요, 질량 중심의 위치 변화는 우리는 주어진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각 물체의 변이가 주어졌거든요. 자, xcm은 여기서 xcm은 자, 질량 중심의 변화인데 자, 질량 중심의 정의는 m 더하기 m 그 다음에 m 곱하기 첫 번째 물체의 변이가 x1입니다. 두 번째 물체 변이가 x2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는 질량 중심의 변이는 저렇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VCM은 요식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2배 ACM 델타 XCM이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XCM은 M 플러스 M분의 대문자 F니까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루트에 M 플러스 M ACM은 M 플러스 M분의 대문자 F니까 2F MX1 더하기 MX2 자,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용수 최대 압축기를 구하시오. 라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쭉 이제 힘을 가해서 압축이 됐을 때, 이제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최대 압축이 됐을 때, 뭐, 델타, 요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 얘가 가해준, F가 가해준 1이 있을 것입니다. 질량 M을, 힘을 막 가해가지고 X1만큼 이동시켰어요. 그쵸? 그러면 따라서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은, 포텐셜, 그쵸. 포텐셜 변화는 1인데요. 이렇게, 그쵸. 자, 각 물체의 자, 운동량의 변화입니다. 그럼 각 물체는 동일하게 이제 VCM으로 속도가 될 거잖아요. 최대 압축됐을 때 따라서 자, 델타 K 2분의 1의 M 플러스 M VCM 이렇게 되겠죠. 둘 다 같은 속도이니까요. CM으로 이제 속도가 같으니까. 근데 VCM 반계산한 것이고요. 자, 포텐셜의 변화는 2분의 1의 K 델타 X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X2 X1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구하고자 X2 X1을 구하는 건데 한번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외력에 해준 일의 양은 FX1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이 식을만 풀어보면은 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얘는 VCM 제곱해서 2로 나눠주고 F를 곱해가주면 M 플러스 M 분의 F MX1 플러스 M 대문자 MX2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정리해주면 자, 이걸 넘겨볼까요? 넘겨주면 여기는 어떻게 F로 묶어주고요. 이제 M 플러스 M 자, MX1 날라갑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대문자 M이 묶어주고 그리고 X1 마이너스 X2 아이고 이게 자,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X1 빼기 X2가 맞아요. 네. 자, 그럼 이제 하나 날라가죠. 하나 날라가고 이렇게. 이것도 1 빼기 2로 하겠습니다. 1 빼기 2. 하나 날라가고 그럼 따라서
네, x1 빼기 x2를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EFM 나누기 K분의 M 플러스 M.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된 그 길이가, 즉 두 변유의 차이가 이와 같이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문제도 이것도 좀 사실 알려진 문제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